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가조직 코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조직 코성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것을 가지고 코성형을 한다는 뜻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의원이나 성형외과 개원의 곳이나 종합병원 이런 데서는 실리콘이나 고텍스나 메도포 같은 인공보형물을 가지고 수술하는 데가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자가조직을 많이 쓰고 있는 추세는 결국 이런 인공보형물에 대한 염증이나 구축이나 튀어나오는 노출에 대한 이런 부작용이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자가조직으로 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가조직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고객들한테 여러 가지 자가조직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아직까지 인공보형물에 대해서 나는 그게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셔서 인공보형물이 왜 염증에 취약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 영상을 꼭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자가조직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조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가진피고요. 하나는 연골입니다. 그래서 자가진피와 연골은 어떤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자가진피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셔야 되겠죠. 자가진피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진피, 그러니까 피부가 있고요. 그 밑에 진피, 그 다음에 피하 지방층, 그리고 근육 이런 식으로 층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여기 있는 표피 밑에 진피가 두꺼운 부분을 찾아보면 그 진피를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생각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진피 중에 가장 얇은 데가 상안검이 되겠고, 가장 두꺼운 데를 찾아보니까 등 쪽인데, 등에서도 제일 두꺼운 데가 엉덩이 꼬리뼈 쪽, 그쪽이 사체 해부를 해봤을 때 가장 두껍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진피 코성형 하는 곳은 그 엉덩이 윗단에서 절개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엉덩이에 흉터를 내야 되고, 이 엉덩이 흉터는 팁팬티에 가려지는 위치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길이는 한 4에서 5cm 정도를 채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닫고 나섰을 때는 현실상으로 흉터는 좀 더 길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일단 수술을 할 때 엎드려서 마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떼고 나서 꿰매고 다시 앞으로 돌려서 또 수면 마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 성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를 열고 진피를 넣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자가 진피를 콧대에 하게 되면 코끝이 물컹한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끝 같은 경우는 어떤 병원은 귀연골 같은 걸 쓰게 되고, 어떤 곳은 어차피 진피를 뗐으니까 그 진피를 가지고 말아서 코끝을 좀 더 높게 한다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쓰게 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모두 다 진피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코끝을 아주 뾰족하게 오똑하게 하기는 좀 구현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단점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진피 흡수를 생각했었을 때 한 30%에서 50% 정도 흡수가 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높게 올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흡수되는 게 빠지는 게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야지 빠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마치 아바타처럼 좀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 정도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높다가 오히려 6개월 지나서는 생각보다 많이 꺼졌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자가진피에 대한 흉터는 많이 남았고 흡수는 많이 된다든지, 아니면 너무 높다고 하는 시간이 꽤 걸린다든지 하면서 점차 이제 기피를 하는 경우도 왕왕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진피의 단점을 알고, 그렇지만 내가 실리콘보다 낫겠다 이런 분들은 자가진피를 쓰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골인데, 이 연골은 귀연골이나 코연골 같은 경우는 콧대를 쓸 수 있는 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을 떼봤자 0.3에서 4cc 나오고, 귀연골을 하면 0.4cc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양쪽 귀연골을 다 합치고 비중격 연골을 합쳐야 겨우 콧대 연골을 올릴 수 있는 연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코끝 연골을 쓸 것이 없게 되겠죠. 이렇게 양쪽 귀와 코를 다 합쳐도 콧대를 쓸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연골이 많은 곳이 어디냐 찾아보니까 가슴 연골이라는 거죠. 그럼 이 가슴 연골에서는 당장 여성분들은 이 가슴에 흉터가 생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여성분들이 좀 더 유리한 것이, 여성분들은 이제 유방이 있기 때문에 유방에 주름이, 물론 얕은 사람도 있고 깊은 사람도 있지만 이 주름
사이로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가려진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여성분보다는 아무리 흉터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한 2cm 정도의 절개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피부의 두께에 따라서 얇은 사람들은 1cm대, 조금 두꺼운 사람들은 2cm대 정도에서 절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절개가 남을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성분은 가려져서 남성분은 그렇게 개의치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늑연고를 떼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늑연고를 뗐었을 때 통으로 떼는 거죠. 코에 쓰는 실리콘처럼 실리콘 모양 크기로 늑연고를 떼서 실리콘처럼 모양을 다 깎아가지고 콧대에 세우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통으로 떼야 되기 때문에 2cm대로 절개해서 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보통 4cm 정도 절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흉터가 클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많은 연골을 통으로 떼야 되기 때문에 연골의 밑바닥이라고 하죠. 이 그림 보시면 가슴에 단면이 나오는데 가장 밑바닥이 폐, 그리고 늑막이 싸고 있고 그 위에 연골이 있는데요. 연골을 통으로 떼게 되면 늑막을 다칠 확률이 많아지고, 늑막을 다치면 기흉이라는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초반에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흉 합병증을 생각하신다면 늑연골을 통으로 떼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늑연골을 통으로 떼게 되면 또 단점은 전체적으로 넣었을 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왈핑 현상이라고 해서 휘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콧대를 넣고 나서 휘어지는 현상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휘어지는 거를 방지를 할까? 그래서 늑연골에다가 칼집을 내서 좀 덜 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손가락이 부러지면 이런 와이어 심을 박는데요. 이 심을 여기다 넣어서 휘어진 것을 방지하려고도 하죠. 그런데 혹시라도 심을 넣었다가 교통사고 나서 부딪혔다. 그러면 이 심이 뚫고 뼈에 손상을 입는다든지 뇌로 간다든지 하면 좀 위험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늑연골을 통으로 쓰는 것은 아주 구축이 심하거나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쓸 수는 있지만 휘어질 수 있다든지 심을 박는다든지 그리고 흉터가 큰다든지 기흉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염두에 두고 그래도 내가 늑연골을 통으로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늑연골을 갈아서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갈아서 쓰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골을 갈아서 입자가 돼 있는 것을 늑입자라고 한다면은 이 늑입자를 측두근막이나 아니면 대퇴근막이나 아니면 복근막이나 이런 근막에 싸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근막에 싸느냐 하면은 첫 번째 이유는 연골이 흩어지니까 한꺼번에 모으려고 주머니처럼 만들어서 근막을 싸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입자가 불규칙하거나 입자가 크거나 이런 경우에 근막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것의 단점은 콧대를 세고 나서 3개월, 6개월 지나서 봤을 때 여기가 좀 불규칙한 면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근막이 연골의 영양소인 혈장을 차단함으로써 연골의 흡수를 좀 더 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근막이 있는 것과 근막이 없는 것의 차이를 봤을 때 근막이 있는 것이 연골의 흡수가 좀 더 있어서 나중에 또 채우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근막을 싼 늑연골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흡수가 좀 됐을 때 다시 채취를 해서 채울 수가 있구나 라든지, 아니면 좀 불규칙하니까 나중에 갈아내야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를 감수할 수 있다면은 근막을 싼 늑입자 연골을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까 전에 늑연골을 통째로 하는 것이 한 4cm 정도 절개라면 늑연골을 입자로 하는 것은 한 2cm대 절개나 1cm대 절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늑연골을 통으로 쓰는 것보다는 기흉의 합병증은 적다. 왜냐하면 통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연골을 파내면 되고 갈아서 쓰면 되기 때문에 연골의 뒤편은 놔두고 앞편만 제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방법은 어떠냐면은 늑연골을 아주 초미세로 갈 때 근막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골을 왜 초미세로 가냐면은 첫 번째 이유는 연골을 그냥 칼로 다지게 되면 쉽게 생각해 보시면 당근을 아무리 갈아도 밀가루처럼 되지 않듯이 어느 정도 입자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돼버렸을 때는 울퉁불퉁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막으로 싸지만,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갈아서 미원 정도 크기로 갈게 되면 울퉁불퉁하다는 얘기를 듣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로 갈게 되는데요. 이런 초미세로 늑입자를 갈게 되면
보면 우연찮게 발견된 건 뭐냐면은 주사기에 넣어서 연고를 쫙 짜보면 그것이 바로 퍼지는 게 아니라 이 영상처럼 떡가래가 나오듯이 그대로 모여서 서로 붙어 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은 특별한 어떤 수술 기구를 가지고 다지게 되면 입자가 불규칙하게 되고 이 입자가 서로 꽉 모이게 됐었을 때 서로 조이는 현상이 생겨서 바로 이렇게 힘있게 누르지 않는 이상은 퍼지지 않는 장점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콧대를 세우면 입자가 퍼진 현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막을 쌀 필요가 없고요. 또 입자가 곱기 때문에 갈아낼 확률이 적다. 흉터도 2cm나 1cm대로 작고 여러 가지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인공 보형물에 대한 합병증은 없고 자가 조직의 합병증도 굉장히 최소로 될 수 있는 것이 초미세 늑입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초미세 늑입자의 단점은 뭘까요? 하나는 아무리 뭉쳐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세게 누르면 퍼질 수가 있는 것이고, 재수술을 하신 분이 공간이 넓다 그러면 입자가 흩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래서 입자가 굳을 때까지는 조심해 주는 게 하나의 단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조심을 해야 되냐면은 제가 임상적으로 봤었을 때는 3주 정도 되어야지 연골이 흩어지지 않는다. 그럼 3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연골을 붙이는 작업은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하게 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일찍 주무셔야지 연골이 잘 붙지. 수술은 의사가 잘 해놨다 하더라도 불면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자거나 늦잠을 잔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 연골을 굳는 속도를 늦추고 결국은 굳는 속도가 늦어지면 관리가 그만큼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아무리 잠을 잘 자고 하더라도 너무 인상을 쓴다든지 아니면 코를 자꾸 비빈다든지 해서 자극을 주는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흘 동안은 우리가 부목을 해놓고 열흘 이후에 이 열흘에서 3주까지는 지켜봐서 모양이 안 흐트러져 있으면 그대로, 모양이 조금 바뀌었다 싶으면 손으로 굽기 전에 모양을 잡아줄 수 있는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인공보형물 말고는 자가조직이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자가진피, 두 번째는 늑연고를 통으로 쓰는 거, 세 번째는 늑연고를 쓰되 늑입자로 해서 근막을 싸서 하는 거, 네 번째는 늑연고를 입자로 해서 초미세로 가는 초미세 늑입자를 쓰되 근막을 쓰지 않는 이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실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시지만 이런 단점을 잘 알고 선택을 하신다면 좀 더 후회 없는 결정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